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0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의 에이펙이 아마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흥행 카드가 없어요. 최악의 외교 참사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나라별로 근거를 한번 대보면,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또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규제하니까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물론 조금 완화된 메시지도 나오기 때문에 최종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중국하고 대타협도 쉽지는 않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로 보면 당일치기나 길어봤자 1박 2일인데 과연 조선소는 방문할까 마스가 조선협력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재명이하고 알맹이 있는 회담이나 미국하고 관세 타결이 에이펙 전까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번외에도 참석 안 하는 이것만 해도 가장 참사 중에 첫째 참사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일본을 보자고요.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일본이 현재 일주일 뒤에 수상을 선거하는데, 일본은 참의원하고 중의원, 이렇게 양원제잖아요. 양원제. 근데 연정을 했는데 자민당이 공명당하고 연정을 했거든요. 공명당은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남묘 호련 개교, 이게 남묘 호련 개교, 남묘 이런 식으로 외우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교 종파거든요. 창가협회. 하여튼 남묘 나무묘법 연화경인데 원래 한자로 하면, 근데 막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 남묘 호련교 뭐 이런 식으로 이 종교가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도 꽤 있죠. 꽤 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그러게 일본에서 창시한 불교 종파입니다. 불교 종파. 그게 공명당이에요. 근데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죠. 이탈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과반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총리 선출이 독특한 게 1차에서 중의원, 참의원 양쪽에다 과반을 얻어야 된다. 근데 1차에서 과반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해가지고 최다 득표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시나리오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다른 야당 3개가 합쳐가지고 다마키 유이치로 이 사람을 밀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누가 과연 이게 될지. 실제 참의원, 중의원인데 중의원이 되게 권위가 있죠. 그래서 양쪽이 과반 다 얻어야 되는데, 참의원과 중의원이 과반이 다르면요,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수상을 뽑는 제도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누가 수상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런 게 에이펙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에 와도 누가 참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참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 보면요. 중국은 시진핑이요. 계속 실각설이,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옵니다.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하고 권력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아주 워낙 공산 폐쇄 사회다 보니까 완전히 주계장막이라고 했죠. 옛날에 철회장막, 주계장막 할 때 대나무 주계장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장유시하고 시진핑이 완전히 권력이 넣어가지고 총석이직 사태에서 급부상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중국도 지금 현재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북한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 80, 건당 80년,
이번에 열병식 할 때 리창 총리 당 서열 2등이라 하잖아요. 권력 서열. 뭐 진짜 이게 1위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한데 이거 공식상 2등이라 하거든요. 거기 북한하고 혈맹 관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어차피 신라 호텔 그 예약도 취소하는 거 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 내부도 이게 권력 다툼에 심각하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에이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러시아를 보자고요. 러시아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뭐 부총리 정도 오면 다행입니다. 원래는 이게 푸틴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것도 코미디예요. 푸틴이 이제 국제 형사 조약에서 이제 현상 수배되어 있습니다. 지명 수배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약의 당사자로서 푸틴이 오면 체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연 장관한테 푸틴이 만약에 안 오겠지만 오면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조연 이놈이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국제법, 국제통상을 했잖아요. 국제법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약의 당사자로서 푸틴이요. 우리나라 오면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푸틴을 만났죠. 알래스카에서. 중국에도 푸틴이 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형사조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푸틴을 초청해 체포 안 하면 우리가 조약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 당연히 안 오겠지만 그래갖고 초청장 보낸 것도 코미디입니다. 이재명이 무식해가지고 푸틴 보고 초청장 보낸 것도 조약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북한에 갔던 메드베데프 옛날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메드베데프 북한에 갔던 이사도 안 오겠죠. 당연히 북한하고 동격으로 예우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한 부총리 정도 보통 온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러시아도 에이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북한이 남죠. 북한은 이게 김정은이가 혹시라도 뭐 트럼프하고 깜짝 회동을 하나 이런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사실 물 건너간 게 아닌가. 북한은요 화성 20까지 이번에 열병식에 보이면서 끝까지 무력을 과시하고 계속 근데 이재명 정권도 북한은 우리 가장 주적이다. 북한에서 그랬어요. 인터뷰할 때 가장 위험한 주적은 남한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열병식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 북한도 에이펙에 올 가능성은 제로다. 김정은하고. 이렇게 보면요. 흥행이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재명이를 뭐 누가 인정해 주와. 이재명하고 회담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아무런 흥행 요소가 에이펙에 없더라. 아마 역대 에이펙 역사상 가장 처참한 외교 참사로 끝나지 않을까. 굳이 뭐 더 참사는 뭐 시진핑 혼자 남아가지고 에이펙 나라들이 미국한테 다 관세 당하니까 에이펙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미국을 트럼프가 없는데 미국을 규탄한다. 이런 데 성명서를 내면 이거야말로 최악의 외교 참사가 되고요. 뭐 그걸 따라서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아무도 에이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가 된다. 하여튼 이재명이가요. 진짜 외교에 대해서는 진짜 좌파들이 무능하거든요. 이 자들에게 좌파들은요. 전부 음물한 개구리입니다. 음물한 개구리. 넓은 세계를 못 봐요. 매일 옛날에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 김일성 전집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계속 반미, 반제국주의 이런 것만 다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외교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무식한 무지한 이게 바로 좌파입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죠. 뭐 심각한 거예요. 유엔의 차지훈이 있잖아요.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 이재명 변호했던 변호사 차지훈이가 유엔 대사인데 근데 이번에 대사로 가려면 평가를 하거든요. 영어 실력이나 모든 거. 근데 평가도 안 하고 점수도 안 매기고 그냥 불법으로 임명했다. 이건 대사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도 한때 대사 나중에 말년에 저도 뭐 아프리카 대사남을 하자 이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지훈이가 대사 평가 점수도 안 매기고 불법으로 유엔 대사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 외교도 대참사로
끝나는 거고요. 유엔. 그 다음에 이번에 에펙도 에펙 역사상 가장 처참한 결과로 난다. 우리 에펙보다 그 동남아시아, 아시안 있잖아, 아시안. 그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거 외교 무능, 완전히 외교 바보, 국제 왕따, 국제 미아, 이재명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